예,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산불 얘기해야죠.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이제 다 잡혔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네, 강원도 강릉시 발생한 산불 일단은 그 주불이 잡히기 전까지 상황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8시 22분쯤에 소나무가 부러지다가 전깃줄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산불은 발생 지점에서 2km 떨어진 해안가로 번진 다음 북쪽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한때 379헥타르까지 산불 영향 구역에 들어갔었고요. 주택 펜션은 결국 모두 100여 곳 정도 소실이 됐습니다. 경포대 초등학교 뒤편으로 검은 연기가 보이기도 했고요. 또 유형문화재 50호인 방해정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청취자 제보 받은 영상을 또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네. 계속 전해 주시죠. 경포대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로 대피한 다음 귀가를 하기도 했고요. 사천중학교도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속초 지역 12개 중고교, 고성 지역 중학교 한 곳도 단축 수업이나 휴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자 한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강릉시 안현동의 펜션 운영자인 80대 주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이재민 557명이 대피 중입니다. 자, 이제 산림당국의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대응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산불 3단계를 오전 10시 30분쯤에 발령을 했었고요. 예. 참고로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 내지 3,000헥타르인 경우 또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예상 진화 시간 24시간 이상에서 48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 굉장히 중한 그런 단계입니다. 예.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한때 인력 2,700여 명, 장비 107대를 투입을 했고요. 강릉경찰서는 전 직원 비상 소집을 해서 기동대원 등 400여 명을 안전 확보와 도로 통행 통제 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대형 헬기 2대를 띄웠는데 순간 풍속 초속 60m의 강풍이 불어서 헬기가 철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강원 영동 전역에 건조 경보, 강풍 경보가 모두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도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 산불세가 급격히 줄었고요. 오후 4시 30분쯤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예. 자, 현재 이제 산불이 진화된 상태로 하는데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석 산불 방지 정책 연구 소장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지금 강릉에 계신 거죠? 다행히 네, 주불이 강릉에 진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산불은 주불은 다 진화가 되었고요. 예. 시설물 화재로 이제 잔불 정리, 잔화 정리 정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이게 불이 부시가 밑에 숨겨져 있어서 예. 아마 일일이 다 헤집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소장님이 이제 산불 발화 지점을 찾아서 오후에 이제 강릉에 도착을 하신 건데 네. 그 발화 지점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 강풍 때문에 전봇대가 나무를 덮쳐서 불이 났던 게 맞습니까? 전봇대가 아니고요. 예. 그 강릉에 보면 대부분 소나무가 좀 이렇게 고목이 많습니다. 아, 고목. 예. 소나무가 고목가 되면 중간 한 10m 지점에서 아마 특정 부위가 썩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썩어서 그 부분이 강풍에서 꺾이면서 예. 그 꺾였는 것이 전신줄을 이제 내리치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고목이 꺾이면서 그럼 전신지를 예. 덮친 것이다. 그로 예.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예. 라는 거군요. 아까는 이제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이게 강풍이 어떠한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특히 이제 우리 양강지풍 속에 있는 건데요. 예. 대관령을 넘어오는 바람이 동해로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제 차가 SUV인데요. 예. 한 2.5톤 정도 되는 SUV인데 이 차가 그냥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제가 동해 휴게소에도 차문을 열었는데 제 힘으로 차문을 못 닫을 정도로 굉장히 강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의 강풍은 사실상 뭐 산불 진화는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특히 좀 바람이 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엄청난 강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 그 강풍의 영향력이나 어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정도 진화된 거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게 사실 저는 늘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요. 예. 그 현장 이야기만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동반되면 진화했다라기보다 다 타고 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 타고 꺼졌다. 그 정도로
사실상 양간지풍이나 양강지풍을 타고 움직이는 불은 거의 동해변까지 다 가야만이 겨우 진화되는 것이 뭐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고요. 오늘도 사실 진화됐다라기보다 비가 오기 1시간 전에요. 예. 제가 그 위치에 있었는데 비가 오기 1시간 전에 이미 아마 동해변에 있는 해변 옆에 있는 소나무까지 다 불이 왔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소나기가 내려서 남아있는 잔불까지도 정리되는 실제 현장 상황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19년 4월에도 강원 지역 산불 때문에 전국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그 화재 장면을 그 동영상으로 보는데 뭐 섬뜩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홍천, 원주, 평창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요즘 그 유독 강원 지역에서 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실 이제 강원도 영동 지역의 불하고 예.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내륙 지역의 불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내륙 지역에는 실제 현장에서 제가 홍성행, 금산, 그 다음에 대전 현장에 제가 이틀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큰 바람이 불었다라기보다는 뭐 크게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영동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사실상 강원도 영동 지역은 예방 정책을 잘 수립하고 있어요. 실천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나는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 산불의 거의 99 내지 100%가 사람의 실수에 의한 건데 이쪽에서 낳는 대형 산불은 대부분요. 강풍에 의한 시설물 누전, 전기 누전이 많았었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에 속초에서 190헥타르 탔던 것도 전신주의 누전 때문에 났고 2019년도 아시다시피 4월 4일 날 고성에서 났던 것도 역시 그 변압기에서 이제 발화됐죠. 그리고 2018년, 2020년 전부 전기선 선로에서 이제 누전이 발생해서 강풍에 이게 꺾이면서 그래서 이쪽 지역은 워낙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특별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일각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뭐 담배꽁초 같은 것이 주로 항상 산불의 원인이다.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봇대, 전기선 이런 것으로 인한 발화가 또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자주 발생해도 속수무책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영동 지역에 그 쉽게 표현해드리면 강원도 고성 있죠. 예. 고성, 양양, 속초, 강릉, 동해 6개 권역이 늘 대형 산불이 그런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누전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의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실수에 의한 담뱃불이라든가 또는 소각 이런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쪽 지역은 좀 특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홍천, 원주를 비롯해서 한평, 순천, 대전, 금산, 홍성, 영주 등등 큰 산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그 산림청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임도를 확충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숲속 도로. 예. 이거는 뭐 그런가 하면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제가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대 4월 4일 날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 역사상 모두 산불 역사를 뒤바꾸는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1시간 반 만에 1,300헥타르의 전 구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어서 민가가 900여 채가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거의 뭐 대화재 수준이었죠. 그 당시에 불이 저녁 7시 17분에 발생을 했어요. 야간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야간 산불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헬기도 야간에 뜨지 못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불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국회 토론에서 무슨 주장이 있었느냐.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려면 헬기를 사달라고 했었거든요. 야간 산불에 헬기가 뜰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헬기를 사달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 2013년에요. 2013년에 포항 산불 나고 그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산불이 났는데 모든 관계기관들이 그냥 갈팡, 질팡, 오합지졸의 거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건이 컸었습니다. 오합지졸.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산불에 대응하는 모든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훈련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교육훈련 제도를 만들고 그 협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협회를 누가 운영하고 전부 다 거기에 취직을 했느냐. 거의 100% 산림청 퇴직 공무원이 다 취직을 했습니다. 산림청 퇴직한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나라 산불이 가장 중요한 교육훈련 전부퇴직자들, 예. 산불 위험지조사 전부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협회, 산불 조사 감식도 퇴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산림청이 임도 5번에 내놨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앞서서 교육훈련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큰 산불이 날 때마다 내세우는 일들이 예. 진정성이 있었다면 아하.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산림청이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내놓는 정책들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늘 그 뒤에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산림분야 퇴직자들이 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임도 5번에 임도 6가지를 제가 현장 조사를 다 했거든요. 예. 임도 있는 곳은 다 탔고요. 아하. 임도 없는 곳은 오히려 덜 탔습니다. 예. 제가 아마 내일 기사가 나갈 건데 아주 자세하게 누구가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이해 설득시킬 정도로 오히려 임도가 있는 데가 더 탔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임도는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정석 산불방지 정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처음으로 사면된 이후에 대구로 머물고 있는데 외출을 하면서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를 방문했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간 치료를 위해서 외출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오늘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각별한 친분이 있던 의현 스님이 최근 팔공 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의 목적도 있었고요. 20여 분간 축원을 받고 덕담을 듣던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 밝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의현 스님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하신 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라는 말을 했을 때는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악수도 나눴습니다. 이동 중에 발을 헛디디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 앞도 정치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네, 방문 일정을 함께한 유영하 변호사는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는데 좀 편안하게 왔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음 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 측은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만남을 요청드렸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김 대표와 만날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정치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냥 과잉이죠. 그건. 과잉인가요? 그냥 나와서 나들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방도 되셨는데 예. 그것뿐이고 뭐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분이 정치를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굳이 언론이 띄워줄 필요가 있나? 절에 가서 뭐 하시면 하는 거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요. 뭐 별다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정치적 의미가 없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할 거냐 했을 때는 안 할 것이다가 대체적인 예측이고 뭐 할 거라는 딱히 근거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정치에서는 상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도 대상화된 셈인데 김기현 대표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본인의 뭐 행보가 재개된다 이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활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위기 아닙니까? 4월 지금 19일 날 울산 본다고 선거도 뭐 옆 지역구긴 하지만 망치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행하게 찾아간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도움 청해서 지지율을 올릴 때입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면 김기현 대표가 정말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네요. 예. 자, 55 클럽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죠. 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검찰이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군요. 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을 했고요.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의 8-9곳 정도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이 두 회사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다른 곳에 밀려서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계 된 회사로 꼽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곽 전 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 실수령액 25억 원을 받은 것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곽병채 씨까지 입건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곽 전 의원이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 뭐 이런 혐의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 보강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 상황이 없다라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요. 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하나은행에게 기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도록 그리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 이렇게 제안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관련 증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상도영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를 해 막아줘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래서 오늘 국회에서는 또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이 이제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까지 들을까요? 네, 법사위에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 3개가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여당이 반발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가운데 기동민, 권인숙,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의 민주당 소위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예. 다만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남은 방안은 패스트트랙 지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아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모아질지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50억 클럽 관련 검찰의 또 수사 그리고 국회 관련 움직임 논평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신 작가님부터 현재까지 수사 상황. 지난번에 무죄가 나온 게 제3자 뇌물죄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을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입증이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뇌물죄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좀 약간 포괄적인 것으로도 이게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예. 지금 아마 그 피의 같이 공범으로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피의자로 한 것 같고 그 밖에도 지난번에 모자랐던 그런 수사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게 사실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인 제스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특검이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 수사 또 못 하거든요. 결국은 몇 달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예. 과연 이게 올바른 처리인가? 왜냐하면 특검으로 진행되는 상황 국민들이 자체가 물론 원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과도한 검찰에 대한 과도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딱 멈추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몇 달 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김 소장님은 50억 클럽 특검법 만들어서 뭔가 정의당이랑 논의가 시작되니까 검찰이 미친 듯이 속도를 내고 온갖 보수 언론들이 박영수 특검 정도는 건드리면서 막 새로운 보도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정말 깔깔대고 오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박영수 특검이랑 한 편을 먹고 50억 클럽 수사를 덮어줬다고 하더라도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1년이고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지도 벌써 11개월째인데 지금까지 안 되던 수사가 특검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참 검찰이 수사를 천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의 속도 혹은 여기까지 내주고 저기까지는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볼 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검찰의 지휘 체계 안에서 50억 클럽 수사를 한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정의당이 어떻게든 법사위를 통과시켜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우린 50억 클럽 절대로 지켜줘야 되니까 특검법 통과 못 시키겠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 이거 한번 시도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한 이유는 봐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다른 사정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수사팀이 붙었는데 그 전에 수사할 수 있는 이런 특수통들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몽땅 다 지방으로 좌천시켰거든요. 그 사람들 모아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인사가 작년 5월에 예, 났죠. 저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수사가 굉장히 해야 할 게 많았기 때문에 수사 인력 이런 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현명하게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예.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